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정영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사문병원 정윤주입니다. 자,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다뤄주셨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불안증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게 뭐 다리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질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지불안증은 관절이나 근육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의 문제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 심해지다 보니 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하지 자체 증상이 아니라 극심한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병명과 실제 원인 그리고 증상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하지불안증의 특징은 질환 후 발생률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단율이 낮다 보니 환자 자신은 올바른 병명도 모른 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질환이라는 점이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첫 영상이 나가고 나서 자신의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 아니냐는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발생률과 그에 반비례하는 낮은 진단율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보고가 있나요? 15,000명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경험 여부와 증상 발생 빈도, 관련 고민 정도, 그리고 전문가의 진찰 및 진단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 대상의 7.2%가 최소한의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하지불안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 중 81%가 의사에게 상담을 받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하지불안증 진단을 정확히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단 6.2%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3.8%는 순환장애나 관절염 등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환자 중에는요, 30년 이상 본인의 질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다가 저에게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 곧바로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야, 30년은 너무 긴데요. 결국 그럼 그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지불안증후군은 치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치료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50% 이상은 고친 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하지불안증은 MRI나 초음파처럼 그 기기를 통해서 진단되는 병이 아니고 또 아직까지는 혈액 검사 등과 같은 분명한 바이오마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만 의존해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이 아니면 관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지불안증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네. 증상 표현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또 환자들 본인 스스로가 이건 병이 아니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무엇보다 다리에 나타나는 유사 질환, 즉 순환장애나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 등으로 오진하기도 쉽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답답한 과정을 반복하던 환자분들이 저희 방송 같은 정보를 접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증상을 하지불안증이라고 자가 진단하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하지불안 증후군이야, 이걸 의심해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 체크점을 알려주시죠. 네. 하지불안증은 센서리 모터 뉴럴 디소더, 즉 감각운동신경질환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함께 문제가 생긴 질환입니다. 환자들 대부분 다리가 뭔가 불편한데 아프지는 않다고 호소하고요. 저린 것 같긴 한데 저림만 있는 것 같지 않은 기분 나쁜 증상이라고도 하시고요. 네. 안에서 다리를 잡아 당기는 느낌 또는 간지럽거나 조이는 느낌, 떨리는 기분이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감각 등등 아주 다양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데요. 실제로 환자가 다리를 가만히 놔둘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주물러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뭔가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있고,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더욱 심해지고, 네. 세 번째는 움직이거나 주무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지고, 네 번째, 주로 저녁 이후에 증상이 심해져 잠들기가 힘들다. 이 네 가지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네 번째, 야간에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특징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는 간과하고, 그러니까 엄하게 불면증 치료만 계속 다니시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죠. 당연히 수면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진단만 제대로 되면 의외로 치료는 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하지불안 증후군을 쭉 치료해 오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 본 바로는 하지불안증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네. 매우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치료가 잘 안 되었던 이유가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밤에 알 수 없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증상의 네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증상이 주로 밤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는 낮에도 발생해서 낮잠을 잘 때 다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낮에 다리를 움직이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갔다거나 오랫동안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할 때, 또는 가만히 앉아서 오랜 시간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참지 못하고 매우 힘들다면 이런 경우 역시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